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똑같은 용도를 쓸 텐트이기 때문에 결국 라톡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 반갑습니다. 배낭의 민족의 레알블라스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켜게 된 거는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비가그네스에서 리뷰어단을 모집을 했죠. 그래서 운 좋게도 그 리뷰어단에 당첨이 되면서 비가그네스의 텐트를 들고 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텐트는 비가그네스 쉴드라는 모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쉴드2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마침 딱 이 리뷰어단을 모집하는 거에 당첨이 돼서 직접 써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기대한 만큼 좋은 점도 있고, 또 반대로 이 부분 좀 아쉽다 싶은 점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의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 가감없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설치를 먼저 하고 실내외 장단점 디테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파우치는 이렇게 그냥 자루형 파우치예요. 비가그네스로 크게 박혀 있고, 파우치 내부에는 제가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좀 널브러져 있는데, 일단 폴이 있을 거고, 그리고 팩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킨 하면은 사실 본품의 구성품은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팩은 조금 특이한데, 저희가 보통 알파인 텐트를 쓰면은 DAC사의 V팩이 짧은 게 들어오죠. 근데 굉장히 큽니다. 한 게 20cm 정도 되는 DAC 팩이 들어있고, 그리고 폴은 3마디로 돼 있어요. 왜 3마디냐면 이제 크로스가 되는 2개의 폴이 있고, 그리고 헤드룸 부분을 조금 확장시켜주는 이렇게 리치 폴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폴이 함께 들어있는 형태를 가집니다. 그리고 폴케이스 내부에는 리페어 폴이 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설치는 일단 지금 구성품들을 제가 방금 설명드린 데 다 뽑아왔는데, 일단 그라운드 시트를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오늘은 그라운드 시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좋으니까요. 자, 그라운드 시트는 사실 위아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위아래 구분 없이 사용하는데 위아래를 구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보통은 그라운드 시트의 원단은 단 한 면만 코팅을 해요. 왜냐면 이게 바닥면으로 노출되는 부분은 바닥에 쓸려서 코팅 부분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맨 바닥으로 가는 그 부분을 코팅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원단 같은 경우는 앞뒤로 다 코팅이 되어 있어서 사실 구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라운드 시트에 절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음질이 있는 부분. 그러면 박음질이 있다는 말은 결국 방수를 위해서는 심실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심실링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돼요. 한쪽 면에 심실링이 없고 한쪽 면에 심실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텐트에 가깝게, 그리고 심실링이 없는 부분을 맨 바닥으로 두시면 돼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심실링이 있는 부분과 심실링이 없는 부분이 구별이 가죠. 심실링이 없는 부분, 그리고 심실링이 있는 부분. 그래서 심실링이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끔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쉴드2 같은 경우는 텐트의 머리 부분과 텐트의 발 부분의 폭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보고 이제 바닥을 설치하셔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입구를 이쪽으로 둘 거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해서 그라운드 시트를 먼저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바람이 날아가지 않도록 팩을 최소를 박아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킨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스킨을 펼치기 전에 먼저 폴을 먼저 조립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폴을 좀 먼저 조립하는 편이에요. 스킨이 바람이 한참 펄럭펄럭거리면 아무래도 스킨 손상될 수 있으니까 빠르게 텐트 설치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좀 폴을 먼저 조립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폴을 이렇게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킨을 펼쳐야 되겠죠.
자, 입구가 보이는 면을 앞쪽으로 해서 펼쳐주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팩을 박아놨기 때문에 팩을 박은 포인트에 일단은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폴을 조립하실 때 앞쪽에서 먼저 조립을 하셔야 돼요. 출입구 부분도 폴을 꽂아야 되는데, 왜냐면 헤드룸을 확장하는 리치 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폴 중앙에 폴을 꽂을 수 있는 플라스틱 구조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외부에 슬립을 쑤셔 넣으려고 하면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앞쪽에서부터 뒤로 꽂아야 돼요. 폴 슬리브가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폴 슬리브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끔 딱 걸리기 때문에 걸린 상태에서 앞쪽 폴 아일렛에 꽂아주시고, 다시 또 그 옆에 것도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셔서 마저 아일렛에 꽂아주시면 되겠죠. 자, 팩을 다 박아주셨으면, 폴을 다 꽂아주셨으면, 이제, 리치폴을 꽂아볼게요. 리치폴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상단 머리 부분에 폴을 꽂을 수 있는 구조체에 한쪽을 꽂아주시고, 반대편도 그냥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립으로 걸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각 모서리에 있는 클립을 하나씩 더 이렇게 꽂아주시면, 이렇게 꽂아주시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설치를 마무리했고, 이제 사실 비가그네스 역사부터 살짝 살펴보면, 비가그네스는 다른 유구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에 비해서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에서 2000년도에 시작을 했고, 최초의 시작은 뭐 텐트나 배낭 이런 게 아니라 슬리핑 패드와 침낭을 간단하게 결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일 처음으로 출시를 하는 걸로 브랜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제 쉴드2에 대한 설명을 넘어와서, 일단 가장 사실 텐트에서 궁금한 점은 무게가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쉴드2의 무게는 2.1kg입니다. 아주 가볍지도 그렇다고 또 무겁다고 볼 수도 없는 딱 그냥 평균적인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 설치하긴 했는데, 베스티블을 포함하게 되면은 베스티블은 170g에서 180g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쪽 같은 경우는 폭이 132cm, 그리고 발 쪽 같은 경우는 폭이 107cm로 머리 쪽 부분이 좀 여유롭게 있는 편인데, 발 쪽이 조금 애매합니다. 107cm면 55cm짜리 미디움 매트 두 개가 안 나지는 거죠. 애매하게 겹쳐지는 겁니다. 보통 2인용 싱글홀 텐트들은 길이가 조금 여유로운 편이에요. 실드 같은 경우는 220이 안 됩니다. 물론 뭐 아주 확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218cm로 되게 또 애매한 숫자를 가져요. 그리고 높이도 다른 싱글홀 텐트들 같은 경우는 110에서 105는 최소한 넘거든요. 110 가까이 되는, 110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쉴드2 같은 경우는 102cm로 높이도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싱글홀 텐트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소재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전에 카퍼스퍼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카퍼스퍼의 경우에는 텐트 디자인도 국내 분의했고, 그리고 DAC4, 그리고 원단도 도미닉 텍스타일이라는 국내 브랜드에서 들어가서 뭐 국뽕이 꽉 차오르는 그런 텐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쉴드2도 마찬가지입니다. 쉴드2도 뭐 폴은 DAC4를 당연히 사용했을 거고, 스키는 도미니코 텍스타일에서 만든 3레이어 투수 원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텐트류에 사용되는 투수 원단, 가장 유명한 이벤트죠. 이벤트 같은 경우는 24시간 동안 1평방미터에 3만 g의 수증기를 배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미니코 텍스타일에서 만든 이 3레이어 투수 원단의 경우에는 4만 g의 물을 수증기를 투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벤트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몇 번 사용하는 동안 느꼈을 때는 실내에 습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결로가 안 차는 상태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수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레이어 원단이기 때문에 내수압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물은 원천적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3레이어 스킨 같은 경우는 9000mm의 9000mm의 내수압을 가지고, 바닥에 사용되어 있는 원단 같은 경우는 1000mm의 내수압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량 텐트도 제가 설명드리면서 1500mm, 뭐 3000mm 이런 거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뭐 9000, 1000 이래 버리니까 물에 갖다 던져도 사실 실내로 물이 뭐 첨벙첨벙 들어올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내수압 스펙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가까이 와서 실내외 디테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외 디테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분류 방법에 설명드렸다시피 싱글월 텐트입니다. 벽이 한 겹이죠. 문 열자마자 바로 이제 실내가 나오는 싱글월 텐트고, 그리고 이 두 개의 폴이 형태를 유지하는 이제 크로스된 돔 텐트 형태. 그리고 이건 좀 이제 변형적으로 앞쪽 헤드룸의 공간을 넓혀주기 위해서 앞에 리치폴이 하나 추가된 형태를 가집니다. 보통의 싱글월들은 텐트 내부에서 폴을 집어넣어서 바깥으로 확장시키는 이제 이너폴 형태를 가지는데,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지금 폴이 외부에 있죠. 그래서 아우터폴 형태를 가지는 독특한 싱글월 텐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전에 리뷰했던 빠삐용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외부에 아우터폴 형태, 슬리브가 있는 아우터폴 형태의 싱글월 텐트였죠. 일단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보이는 스킨은 우리가 고텍스 자켓에서 보는 그런 유사한 3레이어 패브릭이죠. 그래서 원단의 느낌은 이런 식의 비닐 같은 느낌보다는 그냥 의류 같은 느낌의 이런 원단을 가집니다. 내 모서리는 이렇게 가이드라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위쪽에서 한 포인트, 밑에서 한 포인트 해서 두 개의 포인트로 이어져 있고, 힘을 고르게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고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방향으로 당겨도 아래 위에 동일한 힘이 가해질 수 있는 그런 거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 부분에도 가이드라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부분에도 왜냐면 이쪽 면 같은 경우는 바람을 직격으로 맞게 되면 훅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면에도 이렇게 당겨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포인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점 하나 단점이, 자, 그라운드 시트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라운드 시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주는 게 목적인데, 이 텐트 면과 텐트와 그라운드 시트 사이에 물이 고이게 되면은 이 물은 완전 고여있는 상태가 되죠. 이 안쪽이. 그렇게 되면은 텐트 안쪽으로 물이 스며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시트는 무조건 텐트의 크기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오히려 사용하니만 못하는, 단순히 밑에 맨 바닥에 있는 진 같은 경우도 오염이 심하게 될 수 있는 흙이죠. 그래서 텐트 스킨에 오염은 막아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비가 왔을 때 물을 막아주는 역할로는 조금 아쉬운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작게 디자인을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상단으로 올라오면 벤틸레이션이 있는데, 근데 이 벤틸레이션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미 이 원단 자체가 투수 원단이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습기들을 바깥으로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틸레이션을 이렇게 크게 양쪽에다 마련해 놓은 거는 자, 그리고 일부 텐트들 중에 이 아일렛 포인트가 2개씩 있는 텐트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일렛 포인트 2개죠. 이 쉴드 같은 경우는 아일렛 포인트 2개인 이유는 앞쪽은 베스티블을 위한 아일렛이에요. 베스티블도 폴을 꽂아서 이렇게 반대편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베스티블을 위한 폴 구멍이라서 텐트에 스킨을 설치할 때는 안쪽 구멍에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더블월 텐트들 중에서 간혹 보면 아일렛이 2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 베스티블 따로 설치할 것도 아닌데 2개씩 해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스킨이 수축하는 정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 스킨이 좀 쪼그라들어 있죠. 잘 안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바깥쪽에 있는 아일렛에 꽂아서 텐트의 스킨의 텐션이 많이 가해지지 않게끔 하는 거고, 그리고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스킨이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안쪽 아일렛에 꽂아서 좀 텐션을 주게 하게끔 그렇게 선택해서 꽂게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실드는 그런 용도는 아니고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공격형이라고 볼 수 있는 알파인 텐트류들은 문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옆으로 열리는 것보다. 왜 그러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가게 되면은 눈이 점점 쌓이죠. 이렇게. 근데 눈이 이만큼 쌓였다 칩시다. 이만큼 쌓였는데 문을 옆으로 열고 나가야 되는 텐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열어야지 나갈 수 있죠. 그러면 실내로 눈이 확 쏟아져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열리는 텐트 같은 경우 눈이 이만큼 쌓였을 때 요만큼만 열고 어떻게든 기어 나올 수 있습니다. 실내로 눈이 안 들어간 상태로. 그래서 이런 알파인 텐트류들은 주로
위에서 아래로 열리는 문을 채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텐트의 장점은 실내에 있기 때문에 빨리 실내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에 들어간 방법은 뭐 그냥 여우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지퍼가, 근데 뭐 자기가 지퍼 위치를 잘 기억하면 좋겠지만 없으면 이게 훑어야죠. 이렇게 훑는데 딱 걸려요. 이 지퍼에 고리가 있기 때문에 손에 딱 걸려서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퍼를 열고, 자, 실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발쪽 폭이 107밖에 안 돼서 큰 매트는 일단 못 갑니다. 그래서 일단 지라솔을 한번 깔아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에서 독특한 점은 일단 포켓이 양쪽에 이렇게 바닥 쪽은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깊어요. 이렇게 쑥 들어가고, 그리고 이 포켓에 좀 넓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그냥 한 겹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주름을 줘놨죠. 그래서 조금 부피가 있는 물건도 이렇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거, 이거 정말 잘했어요. 이거 화재 예방. 이게 바깥에 있는 텐트가 있는데 이게 엄청 거슬리거든요. 잘라버릴 수도 없고, 이 보면 이게 또 정품 마크가 있어가지고 한번 잘라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달고 당겨야 되는데 얘는 그래도 이 안쪽으로 놓을 수가 있어서 펄럭거리지 않는 거예요. 참 잘했다 생각합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실내에 고리가 정말 많아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보세요. 고리, 고리, 고리. 한쪽 면에 고리 3개, 반대쪽 안쪽에도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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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3개. 그리고 상단 머리 위에 랜턴 거리도 하나 또 따로. 그래서 이 고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할 게 많아집니다. 뭐 이렇게 기어로프트를 이렇게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상단에 메쉬를 이렇게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고리를 많이 달아 놓은 거,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룸 설명드릴 건데, 일단 당연히 돔 텐트니까 이 센터 부분에서는 이게 여유가 넘칩니다. 허리를 쫙 펴고 앉아도 안 닿아요. 근데 이 돔 텐트들의 단점이 이 인용이잖아요. 그럼 인용이면 저 두 사람이 이렇게 좀 편하게 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뒤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게 닿여요, 이게. 그래서 앞에 한 사람이 더 앉는다 생각하면은 이 두 사람이 안에서 밥을 먹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렇게 수그리고 앉아서 먹어야 되거든요. 일반 돔 텐트들, 그러니까 싱글홀 텐트들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숙이고 가운데서 밥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적어도 한쪽에는, 지금 앞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은 머리 공간이 허리 펴고 앉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당겨 앉아도. 그래서 이 헤드룸을 리치포로 당기는 거,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원래 같으면은 벽이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수그려져야 되는데, 다행히 이렇게 리치를 폴로 당겨줬기 때문에 헤드를 넓혀놔서 이 부분은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외부 설명할 때 이게 필요하냐라는 의문을 가졌던 이 벤틸레이션, 자, 말아볼게요. 자, 말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손을 이렇게 밖으로 빼서 요 지퍼를 이렇게 탁 하면은 이제 닫을 수 있는 거죠. 문을 닫아보면, 자,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나요? 우레탄 창 바깥이 딱 보입니다. 저기 뭐가 있는지. 근데 이게 닫을 수가 없어요. 닫는단 말이 이걸 가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 뻥 뚫려 있는 형태란 말이죠. 그러면은 저같이 뭐 이게 자신감 있는 남자들이야 뭐 안에서 옷 갈아입으면 뭐 상관이 누가 보든 말든 신경 안 쓰는데,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게 약간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밖이 보인단 말이야. 밖에서도 안이 보인단 말이잖아요, 결국은. 특히나 또 이제 우리 산행이 끝나고 해가 졌다. 그래서 이제 박지가 도착을 해서 안에서 이제 땀도 닦고 옷도 갈아입고 해서 주로 밤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밤에는 안이 바깥이 보는 것보다 밖에서 안이 정말 잘 보여요. 왜? 안이 환하니까. 그러면은 이 안에 불 켜놓고 옷 갈아입는다고 옷 딱 벗는 순간 이게 뻥 뚫린 거죠. 프라이버시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가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저는 이거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위에 이렇게 메쉬를 열어도 다 보이거든요, 밖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근데 굳이 이걸 애매하게 여기. 자, 실내 크기. 자, 크기 매트를 들고 왔는데 크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자, 지라솔 같은 경우 폭이 5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 바짝 붙이면 딱 하나 더 들어갈 것 같긴 해요. 발 쪽은. 그리고 머리 쪽은 조금 여유가 있죠. 한쪽을 이만큼 차지하더라도 옆으로 하나 더 놓을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긴 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자냔 말이죠. 보통은 이렇게 당겨놓고 자지 않습니까? 이쪽에. 그래서 이 정도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누워볼게요. 자, 누우면, 자, 한 명 누워집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한 명이 되게 애매하게 누워질 것 같죠. 저 같은 큰 사람은 두 명 눕기가 되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한번 불러보면 이게 다입니다, 팔이. 그래서 정말 비상시 이거 텐트 무조건 하나밖에 못 쳐, 여기. 근데 두 명이서 갔어. 그러면은 두 명이 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애가 막 넘치는 그런 친구 아니고서 둘이서 자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 둘이서 자다가는 기분 좋게 올라갔다 기분 나쁘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건 다 넣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벤틸도 있고 원단도 투스 원단이고, 조금 노선을 좀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좀 있습니다. 실드 모델을 이제 실내외 살펴봤는데, 좀 비교하기 위해서 오늘 원래 좀 싱글 텐트를 많이 들고 왔어요.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건 다음에 특집으로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가장 비슷한 텐트인 라톡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우터 슬리브 방식이기 때문에 설치가 굉장히 빠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너폴 방식의 라톡은 과연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실 라톡류의 텐트는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설치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반칙이긴 한데, 쟤는 사용해본 지 얼마 안 됐고, 라톡류는 많이 썼기 때문에 더 설치가 빠르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라톡류 텐트들은 모서리에 포를 잘 꽂아줘야 돼요. 이게 모서리가 약하기 때문에 잘못 꽂으면 통째로 뚫고 나올 수가 있어서. 가네. 이게 안 좋아, 이게. 라톡 텐트는 들어가서 이게 벨크로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게, 허허, 다쳐버렸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랩의 텐트는 동일한 이벤트 원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운틴 서미트 BB 같은 경우는 실내가 하얀 색깔 원단이죠. 랩의 라톡도 동일하게 이 원단입니다. 하얀 색깔 이벤트 원단. 그래서 사실 도미니코 텍스타일도 거의 똑같아요. 내부는 이렇게, 물론 이제 외부 패브릭 색깔 때문에 약간 붉게 보긴 하지만 거의 이제 흰색 계열에 가깝습니다. 매끈한 느낌의 흰색 계열의 텐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테그랄텍스 좀 달라요. 지금 MK3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 원단을 사용한 텐트가 없지만, 보시면은 좀 밝은 데서 보면, 자, 이렇게 하면은 보이실까나. 지금 보면은 질감이 느껴지시나요? 이거는 부직포 같은 느낌. 이게 테그랄텍스 원단이죠. 인테그랄 디자인사의 구형 테그랄텍스 원단입니다. 싱글 텐트들에서 가장 사실 많이 사용되는, 특히 멤브레인 원단을 사용한 싱글 텐트에서는 라톡이 사실 압도적일 것 같아요. 제 주변도 그렇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보더라도 라톡이 정말 많습니다. 뭐 홍보가 잘 된 탓인지 모르겠는데, 라톡이고, 그리고 오늘 리뷰한 쉴드, 그 나머지 양쪽에 있는 랩 구형과 인테그랄 구형 같은 경우 현재 사실 새 제품 구하기 수가 없는 제품이라서 논외로 치고, 그럼 이 현재 지금 새 제품 구할 수 있는 두 텐트, 비교하면 거의 똑같아요. 사실 똑같은데 차이는 무게도 대동소이합니다. 라톡이 조금 더 가벼워요. 라톡 같은 거 1.85kg 정도 되고, 오늘 이제 리뷰할 쉴드 같은 경우는 2.1kg 정도 되죠. 다 이제 풀 패킹 했을 때. 그러면은 차이가 뭐 있냐? 일단 높이는 딱 거기서 봤을 때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높이는 라톡이 약간 높아요. 라톡이 조금 더 높이는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스펙에서 낚이면 안 됩니다. 스펙에서 보면은 라톡의 높이가 114 맞나? 라톡의 경우에 높이가 110, 그리고 쉴드 같은 경우 102, 한 8cm 차이 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제일 위에 상단 꼭대기 지점, 여기랑 여기만 비교하자면 얘가 더 높은데 요 넓이를 보세요. 지금 실드 같은 경우는 이 리치폴이 양옆으로 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를 들어 올려서 헤드로 확장시켜준 반면에 라톡은 여기가 좀 좁습니다. 좁고, 그리고 따로 이제 헤드를 들어 올리는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 딱 거기서 딱 볼 때,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 이쪽 부분이 전체적으로 헤드룸의 크기는 더 넓게 느껴집니다. 이제 여기는 좀 뾰족삐하니까 맨 가운데, 정 가운데 높아도 이제 옆으로 갈수록 확 줄어들죠, 높이가. 근데 실드는 좀 그런 부분은 적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랩의 경우에는 벤틸레이션 있긴 있어요. 이 꼬랑댕이에 보면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벤틸레이션이 존재는 합니다. 근데 측면이라든지 전면에는 벤틸이 없어요. 메쉬가 전혀 없어요. 라톡은 아예 메쉬 문 자체가 없어요. 그냥 솔리드 도어 한 겹이기 때문에 한 겹을 열어두고 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사용하기가 사실 불가능입니다. 이 안에 문 닫아놓고 누워있으면 그냥 요 안에 이제 한증막 오픈 되는 거죠. 근데 실드 같은 경우는 약간 더 활용도차가 높아질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상단 벤틸도 양쪽에 존재를 하고, 그리고 전면에도 메쉬창이 있어서 좀 열어놓고 있으면은 그래도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빠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얘는 그런 여지도 없다는 점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드 장점, 일단 아우터 폴이에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실내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텐트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왜냐면 실내 문을 열고 설치해야 되는 라톡이나 구형 이제 인테그랄 혹은 블랙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비가 들이치면은 실내에 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축하게 실내에 사실 오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우터폴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설치할 수 있는 방식은 실내 오염시키지 않고 실외에서 빠르게 텐트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드2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리치폴이 있어서 헤드룸 공간을 확장시켜 놨기 때문에 실내 거주성이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일단 뭐 장점을 정리하자면 뭐 무게 2kg 초반, 2.1kg죠. 그리고 뭐 필요 없는 거 이거저거 빼면은 2kg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2kg에다 맞추고, 그리고 실내 헤드룸, 넓은 헤드룸 공간, 그리고 뭐 이너 포켓도 많은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벤틸레이션도 위에 2개, 그리고 전면 메쉬까지 있어서 결론은 그냥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 그런 부분들 굉장히 장점이 많죠. 근데 반면 이게 단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실내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뭐를 좋아할지 몰라서 다 넣었어라는 느낌. 고리도 많고 벤틸레이션도 위에 있고 앞에 메쉬 창도 있고 우레탄 창도 있고, 그거를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벤틸레이션도 그냥 뒤에 하나만 만들어 버리던지, 혹시 양쪽에 있을 필요 있나요? 하나만 만들고, 그리고 고리도 뭐 이거는 무게 얼마 안 하게 신경 안 쓰더라도 앞에 우레탄 창 이거 사실 그냥 별 크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우레탄 창 그것도 빼고 앞에 메쉬 문은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좀 무게 좀 줄이고, 그 줄인 무게만큼 발 쪽 공간을 조금만 넓게 해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 쪽 공간이 107cm 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107cm면 미디움 사각형 매트가 안 들어갑니다, 2개가. 그럼 결국 머미형 매트 2개 써야 된단 말인데, 요즘 사실 불편해서 누가 머미형 매트 씁니까, 사실. 그죠? 사각형 매트가 훨씬 편해요. 머미형 에어 매트 쓰면은 발 툭툭 떨어지죠. 그리고 발 부분만 좁아서 완전 미라처럼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각형 매트를 선호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만 조금 리뉴얼 된다면은 정말 좋은 텐트일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지금도 좋습니다. 저는 구매 의사가 있거든요. 텐트 종평 여기까지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자면, 오늘 원래 계획은 실드는 실드대로 리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했던 여러 가지 텐트들을 한꺼번에 싹 다 펼쳐놓고 전체적으로 싹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조금 제가 제가 있는 곳 주변에 장소가 딱히 없어요. 이렇게 잔디밭 쫙 펼쳐져 있고 뭔가 그냥 대충 찍어도 뭐 그림이 나오는 그런 장소가 없어가지고 겨우 찾아온 곳이 이런 모래사막이라서 좀 아쉽긴 한데, 또 조만간 기회를 다시 시간을 내서 싱글홀 특집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영상 마무리 여기까지 하고, 텐트 철수하는 거 한번 전체적으로 쫙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만간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베나미족의 레아블라스미였습니다. 안녕.